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은 집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사진 속의 집이 마음에 들어요? 나라마다 집의 구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살고 싶은 집의 조건이나 상태는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집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의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집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주택, 원룸 또는 투룸 형태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아파트가 있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많이 사는데요. 그리고 마당이 있는 주택,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또는 투룸. 여러분이 알겠지만 원룸은 방이 하나, 투룸은 방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집의 형태를 한옥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한옥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전주 같은 도시에 가면 한옥 마을이 따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서울 북촌 한옥 마을 영상을 잠깐 보여줄게요. 한옥은 한국의 집을 뜻합니다. 자연의 재료들로 정갈하게 쌓아 올린 한옥은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멋을 지닌 가장 한국다운 집이죠. 서울에서 한옥을 만날 수 있는 곳, 북촌 한옥마을인데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한옥 보존지구로 1,500여 채의 한옥이 모여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지요? 요즘은 한옥을 경험해보고 싶은 외국 유학생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옥 형태의 숙소, 게스트하우스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한옥에서 살고 싶네요. 다음, 이제 집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의 조건을 말하면 그 조건에 가장 비슷한 집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면서 이 가족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집의 조건들을 알아볼까요? 계속 아파트에서만 살았어요. 네. 근데 아기가 생기고 이제 걸음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밑집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들도 있고 또 뱃속에 아들도 있고 그래서 전원주택에 가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의뢰하게 됐어요. 동년월공리. 공기가 엄청 높고 거기 엄청 좋죠? 오늘 볼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 야, 집도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답다, 나영이 진짜. 너무 예쁘잖아, 여기 나영 보기는. 내 직장이 차로 15분. 15분? 15분. 저 앞에 저기 저 큰 건물. 저 건물이 바로 옥상땡이라고 저기 가면 찜질방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 저 빵이라고 써있죠? 경쟁사네. 저희가 바로 문화 공간이에요. 오, 재밌겠다. 블록이 좀 깔려 있어야. 그렇죠. 부담해야 돼, 관리 맞아, 부담이 안 맞아요.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마당 설마? 이게 마당이에요. 네, 영상 속에 나오는 집이 아주 넓고 편안해 보이네요. 어떤 집의 조건을 말했어요? 네,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 직장에 차를 운전해서 30분 이내 직장과 집이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15분. 그래서 조건에 맞는 집입니다. 그리고 가격 이야기가 나왔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 주차 공간 2대 이상. 아까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넓어서
차 2대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에 맞는 집을 잘 찾은 것 같네요. 이제 집의 조건을 나타내는 어휘와 표현을 공부해 볼까요? 선생님이 먼저 읽을게요. 잘 들으면서 뜻을 생각해 보세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다, 적다. 동네가 조용하다, 시끄럽다. 버스 정류장에서 가깝다, 멀다. 교통이 편리하다, 불편하다. 집값이 싸다, 비싸다. 아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이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다. 다시 말해 새로 지은 집,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집을 말하죠.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주변에 빵집도 있어요. 찜질방도 있어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있었어요. 동네가 조용하다, 시끄럽다. 버스 정류장에서 가깝다, 멀다. 차를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가까워야겠죠. 교통이 편리하다, 불편하다, 집값이 싸다, 비싸다. 여러분도 집을 구할 때 이런 조건들을 살펴보지요. 이제 대화 1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화를 들으면서 2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마크 씨는 왜 이사를 하려고 해요? 둘째, 민수 씨가 사는 동네는 어때요? 잘 들어보세요. 13과 살고 싶은 집. 대화 1. 마크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거요? 부동산 광고예요. 이사를 하려고요. 이사요? 왜요?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회사에서 좀 멀어서요. 집이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어때요? 회사에서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요. 그래요? 그러면 민수 씨 동네에 있는 집을 찾아볼까요? 네, 마크 씨가 왜 이사를 하려고 해요? 회사에서 집이 멀어요. 그래서 출퇴근하기에 불편하죠. 그런데 민수 씨가 사는 동네는 회사에서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서 마크 씨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들은 내용을 대화를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마크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거요? 부동산 광고예요. 이사를 하려고요. 이사요? 왜요?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다, 마음에 안 들다. 전에 공부했었죠? 네, 회사에서 좀 멀어서요. 집이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어때요? 회사에서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요. 그래요? 그러면 민수 씨 동네에 있는 집을 찾아볼까요? 오늘도 좋은 표현들이 아주 많네요.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에서 집을 구할 일이 생기면 여기 있는 표현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마크 씨가 살고 싶은 집 조건을 말하면서 집이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라는 문법을 사용했어요. 이 문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쓰면 좋겠다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희망이나 바람의 의미를 나타내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희망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현실은 어때요? 집에서 학교가 멀어요.
그러면 무엇을 희망하고 바랄까요? 학교가 가깝다. 여기에 었으면 좋겠다를 붙여서 학교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볼게요. 현실은 키가 작아요. 선생님도 좀 키가 작은 편인데요. 어떤 것을 바랄까요? 키가 크다. 여기에 었으면 좋겠다를 붙여서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다음, 현실은 뚱뚱해요. 어떤 것을 바랄까요? 날씬하다. 었으면 좋겠다를 붙여서 날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개의 그림을 보세요. 첫 번째 그림, 교통이 어때 보여요? 불편하다. 교통이 불편해 보여요. 두 번째 그림은 버스역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택시도 많아요.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편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다, 갔으면 좋겠다. 잘하다, 잘했으면 좋겠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는 집이 어때요? 집이 작아서 불편해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와, 한국어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잘 못해요. 지금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지금보다 한국어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배운 내용을 매일매일 복습하세요. 끝으로 으면 좋겠다 현재 시제일 때와 었으면 좋겠다 과거 시제를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으로 유학을 가다. 한국으로 유학을 가면 좋겠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둘 다 괜찮아요. 그런데 가면 좋겠어요 보다 갔으면 좋겠어요를 사용할 때 가정의 정도가 더 강합니다. 바꿔 말해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 때 그럴 때 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이제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방이 정말 예쁘네요. 저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데 차가 많이 다녀서 좀 시끄러워요. 동네가 시끄럽다 반대말이 뭐죠? 조용하다. 동네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2번 방금 전에 본 하숙집은 어때요? 깨끗하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좀 멀어요. 지하철역에서 멀다의 반대말 뭐예요? 가깝다.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3번 와, 한국어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잘 못해요. 지금보다 더 잘하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4번. 로라씨, 제주도에 가봤어요? 아니요.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했어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댓글 과제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희망이나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희망하는 일, 바라는 일을 @었으면 좋겠어요를 넣어서 댓글에 써주세요. 선생님이 읽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고 또 여러분의 희망이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